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보통 명사처럼 되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디에서 수집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크게 6대 주요 출처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에 보면 우리가 검색 정보 포털에서 궁금한 현상을 찾기도 하고 포털에서 특정한 지명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포털에서도 정보를 얻게 되는 거고요. 또한 홈페이지를 자동적으로 수집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웹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도 이제 수집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소셜 미디어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리는 사진이라든가 혹은 여러분들의 메시지들을 또 수집하기도 하고 댓글을 또 수집을 하죠. 또한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해서 대중들, 다시 말해서 인터넷의 이용자들 가운데서 신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익명의 사람들이 올리는 그런 글들을 올리기도 하고, 또한 휴대폰 신호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각각의 그런 출처별의 사례들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웹마이닝이라고 해놓는 것은 예컨대 홈페이지들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영남대학교 홈페이지는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yu.ac.kr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영남대학교 홈페이지가 어느 나라의 홈페이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마지막에 끝나는 kr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남대학교 홈페이지가 싱가포르의 난양기술대학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하이퍼링크로. 그러면 싱가포르의 난양기술대학은 마지막에 어떻게 홈페이지가 끝날까요? 싱가포르의 뜻하는 SG로 끝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마이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홈페이지들 사이의 연결 구조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것을 국가들 간의 외교 관계, 국가들 간의 혹은 교환 관계, 국가들 간의 서로 간에 맺고 있는 관계의 강도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연구들이 이렇게 과학 동아에 2012년도에 이제 실려서 이렇게 홈페이지 데이터를 가지고도 우리가 관계국의 숨은 질서를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또한 우리가 걷기 여행해서 둘레길, 올레길 이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걷기 여행하는 길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길들 간에 서로 간에 정체성이 좀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한테 제가 뭐 조그만 그러니까 의뢰를 받아서 우리나라의 걷기 여행 길들이 인터넷상에서는 서로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찾아가지고 지도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역시나 유명 걷기 혹은 유명한 올레길들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자주 이제 언급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홈페이지 주소가 같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보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국내 걷기 여행기 연결면 분석과 뭐 경쟁력 평가라고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복잡해 보이는 네트워크 지도를 그립니다. 복잡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 네트워크 지도가 더 복잡해서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그 지도들을 좀 간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룹핑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그룹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 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제 그것을 펼쳐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 그림에서는 소위 도보 관광 코스가 중앙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중구 골목 투어도 중앙에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올레길의 홈페이지들을 얘기하면서 대구 중구 골목 투어를 상당히 자주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이제 대구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빅데이터 부분이 웹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걷기 여행에도 이렇게 우리가 도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마이스 산업신문 같은 데서 특집으로 또 보도를 하기도 했었어요. 또한
대구 수성구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기초자치단체인 수성구 같은 곳에서도 이제 관광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광 자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중앙단위 혹은 강력지자체 대구시와 같은, 근데 기초지자체는 이런 노력들이 부족했는데요. 기초지자체인 이런 수성구 같은 데서 이런 관광 자원을 어떻게 발굴할까라고 궁금해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을 찾을까 해서도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런 관광 자원들이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 상에는 아직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홈페이지 상에서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지 좀 더 찾아보자 해서 이제 관광 자원들을 발굴을 하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핵심 관광 자원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이런 관광 자원들을 이제 찾았죠. 그 다음에 중소규모로 언급하는 그런 수성구의 관광 자원. 여러분들 수성구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니 와, 수성구에 언급되고 있는 관광 자원들이 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100여 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제 그룹별로 이제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특히 이런 수성구 관광정보체험센터가 이러한 관광 자원의 중심지에 위치하면서 어떤 정보의 생산자로서 이제 역할을 또 담당을 하고 있고, 또한 그래서 방문객을 위한 어떤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또한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이 정보의 허브인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카페 투어 코스 해서 이제 대구 카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그러니까 브랜드라든가 어떠한 상품을 말을 하는지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브로그들을 또 우리가 수집합니다. 브로그들도 수집해서 드랑키 맛집에 대한 포스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한 그것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와 관계된 사례들을 이제 한번 눈요깃거리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웹마이닝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 가운데 우리가 이제 채널 KBS를 보는 사람들, MBC를 보는 사람들, TVN을 보는 사람들, JTBC를 보는 사람, 채널마다 사람들의 성향이 다른 것처럼 포털에도 이용자들마다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우리나라의 최대의 포털이 네이버 이용자들한테 사랑받는 수성구 관광지, 다음 이용자들한테 받는 수성구 관광지, 이런 측면에서 다르게 이제 우리는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검색 정보라고 있는데, 이제 검색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저는 뭐 영남대학교에 지금 근무하고 있으니까 상경관 210호를 쉽게 찾아올 수 있었지만은, 제가 만약에 그 경북대학교 상경관 210호다 그러면 먼저 포털에 가서 경북대학교 상경관이 어디인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이 검색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뭔가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특히 그래서 이 검색은 사람들의 관심을 미리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검색 정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또한 잘 알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컨대 감기 환자가 혹증하기 전에 사람들은 감기와 관련된 증상들을 많이 검색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최근에는 이제 넷플릭스가 여러분들이 뭐 가장 이제 유명한 그런 그 텔레비전을 혹은 뭐 우리가 영상물을 신청할 수 있는 거 했는데, 저도 이제 넷플릭스에서 특히나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낸 콘텐츠를 흥미롭게 보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인간 수업이었고, 그러니까 엑스트라 커리큘럼이라고 넷플릭스에서 나왔잖아요. 그 스위트 홈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그 넷플릭스들에서 이제 동영상들을 이제 많이 보는데, 이 넷플릭스에서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정보를 검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털에서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동영상을 검색하죠.
이러한 검색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카테고리까지 만들었어요. 웹툰에 기초한 한국 드라마. 그러니까 그냥 한국 드라마가 아니라 사람들이 웹툰에 기반해서 만든 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라든가, 그렇죠? 또 브라이드 오브. 저는 이태원 클래스만 봐가지고 나머지 두 개는 한국 제목은 뭔지 모르겠어요. 넷플릭스 이 검색의 하나의 단점이 영어 검색이 되고 한국어로 된 타이틀 검색이 더 잘 안 돼가지고, 그러나 그런 검색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특히 이 웹툰에 관계돼서 얼마만큼 한국 웹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 이를 알기 위해 가지고 저는 이제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갔어요. 구글 트렌드는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에서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가장 많이 찾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웹툰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어가 아니라 콩글리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웹, 인터넷을 뜻하는 웹하고 만화를 뜻하는 카툰이 합쳐진 거잖아요. 근데 그 웹툰 이전에 일본의 망가가 사실은 이런 그 만화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 웹툰, 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망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훨씬 더 여전히 많이 검색을 해요. 그런데 국가별로 검색을 보면 대만이라든가 인도네시아에서 파란색인에서 한국의 웹툰을 검색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검색어 패턴을 보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웹툰의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들도 찾아볼 수 있어요. 또한 그것을 매체별로 웹 검색이냐, 유튜브 검색이냐 이렇게 또한 구분해서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웹툰 시장이 우리가 거의 1조, 2조에 가까운 시장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수업을 이제 웹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또 질문도 있어요. 대구에서 그럼 웹툰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대구에도 이렇게 웹툰 작가들이 활동을 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북에도 이렇게 웹툰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가져왔고요. 그러나 검색 정보는 이제 잘못 이용하면 좀 오류가 있는데, 우리 2020년 12월 25일 작년도 크리스마스 때 대구에서 방탄소년단이 공연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논란이 됐어요. 방탄소년단이 왜 공연하러 오느냐,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을 검색을 어디에서 많이 했는지 보니까 경상북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근데 대구에서 공연을 많이 하는데 왜 경상북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BTJ 열방센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검색하면서 오타로 BTS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검색 정보의 이 패턴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 패턴들을 읽었을 때는 조심하고 또 다른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소셜 미디어. 자, 하여튼 BTS가 제목이다 보니까 BTS와 관계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 공연할 때 대통령 청원까지 올라갔어요. 대구 가요대전을 취소해달라고. 근데 사실은 BTS가 와서 관계가 없이 그렇죠. 본인들만 이제 촬영하고 갔었죠. 마치 오늘 강의처럼 그렇게 하고 갔었는 그런 이제 했는데, 이 BTS의 이 강의 공연을 앞서서 대구시청에서 컬러풀 빛 라이팅이라고 해서 BTS 동영상에다가 춤을 추는 그러니까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올렸어요. BTS가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지는 않았는데 소셜미디어에다가 대구의 유튜브 계정에다가 올렸더니만 이게 대박을 터뜨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그 밑에 이렇게 사람들이 또한 댓글도 남겼고요. 그래서 우리는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이 댓글들을 또한 수집을 해서 사람들의 또 반응들을 이렇게 찾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런 것을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대화를 하는지 그 대화의 구조를 찾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하고 특히나 이와 같은 아이돌과 관계되는 내용들에는 콘텐츠에는 바구거 댓글들이 많아요. 제가 제 석사과정하고 같이 분석한 트레저라고 하는 신인 동영상 그룹 혹시 들어봤나요? 트레저라고 하는 K-팝 아이돌 그룹의 댓글에는 영어가 90%고 한국어가 10%가 채 되지 않아요. 그 K-팝 아이돌인데 오히려 영어 댓글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같은 형상들 결국은 이러한 댓글들을 분석을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그런 맞춤화된 서비스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기반의 그런 맞춤화된 서비스를 만들어야만이 그러니까 그러한 해당 그 서비스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이제 무료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도 이제 결국은 광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또한 트래픽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고 이 이야기는 그럼 하나만 요 이야기를 하면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막으면 그 정보가 오히려 더 멀리 퍼져질 수 있다라는 그런 현상을 여기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 이제 우리가 연기하기도 합니다. 이 스트라이샌드 효과라는 용어는 2003년도에 나왔는데 그 배경은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특정한 그러니까 유명인의 그러니까 별장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갔는데 이것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하니까 오히려 그 막아달라는 그런 반작용으로서 해당 이슈가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요. 자,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라고 했잖아요. 대중이 정보에 출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컨대 제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은데 뭐 급하면 뭐 깜빡이 신호를 좀 넣지 않고 차선에 바꾼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근데 뒤에 있는 차가 그것을 촬영을 해서 경찰청에 보내죠. 그런 게 이제 크라우드 소싱이에요. 근데 기업 단위에서는 그렇게 크라우드 소싱이 어떻게 쓰이냐?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제품을 개발할 인력이 없어요. 근데 제품 개발 한 개만을 위해 가지고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자니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터넷에다가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 올리죠. 그것을 이제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영어표를 한글로 번역을 이제 뒤에다가 해놓은 건데요. 그와 같은 방식,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우리는 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표 밑에 보면 헨리 체스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이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었고 그러한 그 현상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훨씬 더 잘 퍼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